안녕하세요. 삶의 질 향상 가정 세미나를 진행할 이훈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녀들의 교육과 진로 결정,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들의 교육과 진로 결정에 무엇이 중요하며 또 어떤 것에 더욱 집중하여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 중에는 크리스찬으로서 자녀 양육에 대한 것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포함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크리스찬이 아니시어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자료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녀 교육 진로 결정에 무엇이 중요할까? 제가 삶의 질 향상 가정 세미나를 약 2년 동안 하면서 이제 3년째 오면서 이번에는 자녀 교육과 그리고 진로 결정 두 가지를 묶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녀 교육 부분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바른 신앙관을 심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도록 우리 부모들은 교육시켜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학교 시험이 있다고 해서 주일 예배를 빠지고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은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일들을 하는 그 예배의 중요성을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잘 가르쳐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성경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도록 우리는 키워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가능하면 놀 때 교회 가서 놀고 또 공부할 때 집에서 공부하고 또 학교 가고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되어야지 놀 때 그냥 아주 세상적으로 자녀들이 학생들이 가지 못할 곳에 가서 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건전하게 놀 때도 교회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또 가정적으로 부모와 함께 가정중심적인 자녀로 우리는 키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녀가 컸을 때 하나님 영광 드높이는 삶을 사는 믿음 생활 잘하는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그 마음에 올바른 신앙관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우리는 심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칭찬과 격려, 동기부여로 신바람나게 공부할 수 있는 그 마인드를 자녀들에게 심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래도 칭찬을 받으면 춤을 춘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뭔가 잘하면은 우리가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어서 자녀들 마음에 신바람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해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개성을 존중하여 주므로 부모와 자녀의 상호 신뢰감을 우리는 형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 집중하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공부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공부할 때 부모들이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볼 때에 자녀들이 집중해서 공부하지 못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공부하는 시점에는 가능하면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공부를 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 있지만 말이 스스로 물을 마셔야 하지, 말을 우리가 입을 벌리게 해서 물을 마시는 건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스스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길러 주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의 꿈과 희망이 자라면서 바뀔지라도 꿈을 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자녀로 우리는 그 꿈을 마음에 품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의식 명확하로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집중과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줘야 하겠습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목적의식 명확화가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래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마음에 심어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목표의 달성이 자신의 욕심과 정욕이 아니고 그것이 이루어지실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인드로 우리는 키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표와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는 그런 자녀로 우리는 키워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자녀들 마음에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참 사춘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춘기가 왔을 때 우리는 자녀들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됩니다. 사춘기 정의 및 현상을 보면은 육체적인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심리적 방황기, 인생의 예방, 접종이 필요한 때라고 합니다.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예상치 못한 행동들을 돌발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반항심이 커지고 매사에 민감한 반응을 하게 되고 이성의 눈을 뜨게 되는 시점이 사춘기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춘기 극복 방안으로서는 첫 번째는 자녀와 수시로 잘 소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이들이 반항을 하고 어떻게 할지라도 부모가 인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참아주어야 합니다. 조금 뭔가 예민하게 한다고 해서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하면서 자녀에게 핀잔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인내하면서 자녀와 소통하면서 부모가 자녀의 친구처럼 우리는 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느 시점이 지나면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부모와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하는 부모, 그리고 부모의 바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느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녀 사춘기 방하지 않고 신앙심을 갖도록 우리가 잘 부모가 리드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춘기 극복의 예입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활동으로서 기도하기, 또 쪽지 편지 쓰기, 무료 봉사활동 함께 참여하기, 양로원 방문하기,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 되어드리기, 이런 봉사활동을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사춘기 극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아들이 사춘기일 때 아들과 또 누나인 딸과 저와 저희 아내와 함께 양론을 가서 또 아이들이 첼로와 또 클라리넷, 플룻 이런 것을 하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연주하면서 또 그 양론에서 어른들에게 찬양을 들려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거 노인을 찾아 방문하거나 아빠와 아들이 친구가 되고 아빠와 아들이 함께 영화 보기를 하고 뒤뜰 정원에 아이와 함께 가꾸는 작업을 하고 함께 취미 활동, 운동을 하기나 낚시 활동을 하면서 아빠는 아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엄마는 딸의 친구가 되어주어서 이렇게 활동을 여러 가지 하면은 그 사춘기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종 활동 참여 기회 부여인데 자원봉사활동을 참여하고 불우한 이웃돕기에 참여하고 단기 선교활동에 참여시키고 여름 겨울 방학 때 캠프에 참여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어릴 때부터 비전을 심어주는 것을 우리는 해줘야 합니다. 자녀의 시간과 에너지 소비에 우선순위로 자연스럽게 같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자라서 혼자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자녀 그 중고등학교 시점에 자녀들을 좀 더 우리는 이렇게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부모가 또 같이 참여하면서 함께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교 가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때 가서도 그런 활동을 잘 하면서 건강한 마인드로 우리가 자녀들이 이렇게 참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 진로 결정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성이란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대한 흥미와 능력 지수를 우리는 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꿈과 목표 설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의 적성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로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바로 진로입니다. 그래서 진로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특성과 흥미, 적성, 성격, 환경, 가치관을 잘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보시죠. 다음 페이지에. 진로 결정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재능과 적성에 잘 맞는 진로를 선택하도록 도와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들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진로 결정의 중요한 요소는 첫째는 자녀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인가? 두 번째는 잘 할 수 있는 일인가? 세 번째는 경제적 부담이 없고 향후 수입이 적절한가?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인가? 믿음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문제가 없는가? 아무리 직업이 좋을지라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참 어려운 직업이 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6가지 중요한 팩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The Best Career Decision Area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 상단에 있는 저 위치에, 저 영역에 있는 진로를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6 시그마의 XY 매트릭스 기법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직종을 찾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도표에서 X, Y축이 있는데 세로 Y축에는 직종 그리고 X축 우측으로 쭉 가면서는 여러 가지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자들을 이렇게 나열해 줍니다. 예를 들면 자업이 이렇게 소프트웨어나 통계학이나 또 PA나 또 치과 의사나 간호이나 의사나 뭐 이런 게 쭉 적을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거냐, 잘할 수 있는 거냐, 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느냐, 뭐 이런 종류를 뭐 한 10가지나 12가지나 15가지나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해서 우리가 아주 좋아하면은 10점, 별로 안 좋아하면은 3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부여하고 최고와 점수가 나온 탑 3인 세 개의 직종으로 1차 결정 직종으로 선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상담을 받아보고 또 같은 직종 사업장을 방문해보고 그리고서 최종 3개 중에서 하나 또는 복수 전공을 하여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 나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 캔사스 시티 출생으로 하버드에서 경영대학원 출신인 경영 컨설턴트 엘버트 험프리가 만든 SWOT 분석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지막 그 전공을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XY 매트리스 분석을 통해서 선정된 탑 3를 가지고 최종 전공 선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실행하여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전공 선정을 우리는 하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탑 3 전공 각각에 대해서 한 가지 그 세 가지를 다 SWOT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강점이 몇 개 있는지 또 약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개 있는지 기회가 몇 개 있는지 이렇게 쭉 해보시고는 선정된 전공 분야 탑3 각각에 대한 SWOT 분석을 하고 나에게 강점과 기회 요소가 많고 약점과 위험 요소가 적은 전공 선택을 우리는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의 전공 앞으로의 작업도 어떤 쪽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 나오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자녀들의 마음에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해주고 사춘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자녀들이 커서 하나님 영광 드높이는 자녀로 우리는 키워 나가야 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진로 결정을 하고 나면은 그 자녀가 굳건한 믿음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가고 밝고 희망적인 사회에 기여하는 자녀로 키우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우리는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자녀의 교육과 또 진로 결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어릴 때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잘 도와주어야만이 자녀들 혼자 대학생활이나 또는 청년이 되었을 때 혼자 또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릴 때에 이렇게 잘 도와주지 않고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가서 자녀들이 잘 하기를 바란다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 이렇게 신앙교육과 또 진로 결정하는 방향을 잘 이야기해주고 또 사춘기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자녀들이 앞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녀들도 부모님들도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